반갑습니다. 레드투표의 김웅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대청호 둘레길 15구간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대청호 둘레길 15구간 여행을 떠나면서 대청호 둘레길의 뒷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대청호는 1980년 12월 2일 날 공식적으로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2020년 12월이기 때문에 만 4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청호는 다른 곳하고 좀 다르게 중간에 청남대라는 그 대통령 별장이 들었으면서 대청호 자체가 쉽게 따지면 중부에 있는 우리나라 중부에 있는 비무장지대였었다. 지금도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대청호 대청호 주변에는 유락시설이라든가 관광시설이라든가 개발이 상당히 지금 낙후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레드토피아에서 산행환경문화원과 함께 대청호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하다가 대청호 둘레길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청호 둘레길은 저희들이 처음에 답사를 하면서 전 구간을 16구간으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둘레길만 따지면 약 한 200km 정도, 192.9km니까 약 200km 정도 되는데 16구간이지만 뭐 1-1구간, 1-3구간 이렇게 따지면 약 한 300km가 넘는 정말 큰 규모의 둘레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청주하고 청원하고 통합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청주하고 청원하고 나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대전도 충남도 여기 충남, 대전, 청주 그리고 군으로 따지면 보은군, 뭐 옥천군, 영동군 이런 군 소재지가 다 연결이 대청호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대청호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청호 주변에 많은 행정 시군이 이렇게 접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하기가 정말 어려웠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2002년도 5월 달에 세계에서 가장 그 높은 8,000m 봉우리가 산이 14개가 있는데 그것이 14자라고 부르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14자 중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8,586m의 칸첸충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 그 14자 중에 가장 정상 등정하기가 어려운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2002년도 5월 달에 칸체충가 정상을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산에 다니는가? 그리고 산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명 얘기하면 이제 하산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세 가지의 질문에 화두에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약 18년 동안 그 답을 쫓아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던 과정 중에 처음에 일단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태어난 곳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산을 뭐 다녔고, 산을 좋아하고, 그리고 제 자신 있는 게 산이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곳 주변에 산줄기를 한번, 걸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산줄기를 통해서 걷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또 그곳에 살았던 내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념이 생각이 들어서 아, 청교를 중심으로 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한남 금북정맥, 금북정맥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지맥들을 종주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게 여기 이제 처음 이게 보시는 청주가 이제 청풍명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풍명월 상경걷기 2008년도, 2009년도 보고서 이 그 청풍명월 상경걷기 탐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답사를 좀 다니고 하면서 불현듯 그 깨달은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공기고, 공기는 지구 전체가 같이 이렇게 공유한다고 하고, 그러면 그 다음 번으로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데, 그 물을, 그럼 우리가 어디 물을 먹나 보니까 대청호의 물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백두대간, 그 상경표, 태백산맥은 없다에 우리나라 최초로 한남 금북정맥, 금북정맥 이렇게 알고 계신 금북정맥, 그러니까 속리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청주의 상당상을 거쳐서 그 천안으로 해서 그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차령산맥을 거쳐서 태안반도와 안흥진까지 이 코스를 상경표에 나와 있는 그것이 사실인가를 1995년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6년 1월 달까지 저희들이 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약 한 13회에 걸쳐서 답사를 시작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나라 산줄기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산줄기가 여기 보시는 그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백두대간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척추고 그리고 그 강을 이루고 있는 한강의 북쪽에 있으면 한북정맥, 한강의 남쪽에 있으면 한남정맥, 그리고 금강의 북쪽에 있으면 금북정맥, 금강의 남쪽에서 금남정맥, 그리고 호남을 들어가면 호남정맥, 그리고 낙동강의 낙남정맥, 낙동강의 동쪽에 있다가 낙동정맥. 이것을 그 순서가 처음에 낙동정맥을 먼저 하고, 호남정맥, 그리고 낙남정맥, 이렇게 하면서 이 중부권의 사람을 얘기해서 이 갈비뼈에 해당되는 정맥을, 정맥이라는 거는, 강을 만드는 산줄기 규모가 돼야지, 강을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돼야지, 정맥이라고 합니다. 금강의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백두대간이 백두산서부터 설악산을 거쳐 오대산 거쳐 속리산을 지리산으로 가면서 속리산에서 분기한 금강을 만드는 산줄기, 금강을 만드는 산줄기, 산줄기인데 한강에 여기가 이제 한강과 금강에 중첩되어 있는 부분은 한강의 남쪽에 있으면 한남정맥, 금강의 북쪽에 있으면 금북정맥인데 이 중첩되어 있는 곳은 그래서 한남 금북정맥. 그래서 한남 금북정맥을 통해서 금북정맥, 태안반도 안흥진까지 답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산줄기가 우리나라 지형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청주를 중심으로 한 산줄기를 또 답사를 하면서 그 산줄기들이 제가 이제 전공이 산이다 보니까 산을 다니다 보니까 산은 산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동양 철학에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처럼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데 사실은 음과 양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태극처럼 태극기의 태극처럼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함께 있는 그 물이 모여서 어디로 가는가. 그게 이제 금강이었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디 물을 먹고 있느냐. 그랬더니 대청호의 물을 먹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청호? 처음에 대청호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대청호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대청호 주변의 마을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대청 그래도 그 당시에 생긴 지가 이제 꽤 오래됐기 때문에 대청호의 생태계는 어떤지 이런 것이 궁금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 한번 대청호 둘레를 한번 답사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일단 차로 대청호에 개괄적으로 한 바퀴 돌아보면서 일단 제일 먼저 지도를 한번 구입을 해서 그 지도를 가지고 뭐 차로 대청호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조금 그 차가 가기 힘든 곳이라든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것 같으면 이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가고요. 더 자세히 들여다볼 곳은 자전거 타고 가고 더 자세히 들여다볼 곳은 결국 이제 걸어가고 그리고 이 걸어가는 곳도 나 혼자, 그러니까 산에를 많이 다닌 전문 산꾼이 걸어 다니는 느낌하고, 그리고 또 일반인이 다니는 느낌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또 함께, 산악회원들하고 함께 걸어보고, 일반인들하고도 함께 이렇게 걸어보면서, 아, 대청호가 이렇게 생겼고, 대청호가 지금 현재, 어떠한 식생, 어떠한 생태를 갖고 있고, 그 대청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답사를 하면서 여기는 지금이니까 대청호 둘레길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잘 됐든 못 됐든 뭐 경치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사람을 관광객, 트레킹, 트레커 뭐 둘레꾼들 이런 분들을 중간에 종종 볼 수도 있지만 표식지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사람이 전무했었고 여기는 정말 오지였었습니다. 물가 옆했고 산 깊은 산속도 아닌데 또 특히나 청남대라는 대통령 별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하게 대청호는 정말 그 휴전선에 있는 비무장지대처럼 정말 오지로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이곳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이 개발 그리고 발전하는데 갈증이 상당히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배낭을 메고 다니니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걷기길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어떤 행정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뭐 도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기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고, 주민들이 또, 반기기도 하고, 그런 뭐, 여러 그거에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대청호 둘레길을 하다 보니까 거리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둘레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작은 거리도 아니고 약 한 300km 정도 그러니까 다른 곁까지 빼고서도 한 200km 정도 되는 곳에 이정표를 떠나서 리본을 거는 것만 해도 이게 장난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가장 경제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그 지도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지도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금까지도 대청호에 지금 보시는 이 등고선 지도, 오른쪽에 보이는 등고선 이렇게 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 지도는 대청호 지도는 지금도 이 레드토피아에서 그린 게 유일한 지도일 겁니다.
너무 지금 현재 오래돼서 지형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또 그 주택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사라진 곳, 새로 된 곳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지도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어, 이 지도를 그려서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그 공개를 함으로써 안 가본 미개척지를 다니고 싶어 하는 상꾼들이 관심을 보여서 그 상꾼들이 직접 여기를 답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대청호 둘레길이 만들어졌어요. 리본도 걸리게 되고. 예. 그런데 이 대청호 둘레길이 처음에 저희들이 만들 때에는 대청호 물뿐만 아니라 대청호 호반을 이루는 대청호 둘레 이게 사실 청풍명화 상경걷기 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대청호 관심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청호를 지금은 둘레길이면 선인데 선을 하기 전에 대청호 20명산이라는 대청호 주변의 거점, 점을 산을 먼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과 산을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둘레길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산에 다니는 사람 입장이고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경관이 좋은 곳도 가야 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 그리고 그 행정기관에서 지자체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뭐 생태 마을 그리고 뭐 농촌 경제적인 활성화를 하기 위한 이런 산촌 마을 이런 것들이 대충 주변에 많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연계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경관도 좋아야 되고 자연 생태계도 살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경제적인 어떠한 경제에 좀 플러스도 돼야 되고 어, 이런 걸 복합적으로 이렇게 절충을 해서 대충을 둘레길이 전 16구간으로 해서 약 200km 정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에 이제 보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대청호 둘레길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대청호 둘레길을 만들고 이러한 과정상에서 대전발전연구원하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대청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대청호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었는데 사실 대청호에 관련돼서 할 만한 사업이 지금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둘레길 같은 경우는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크게 손상이 안 되면서도 관광적으로나 생태 관광이나 그리고 지역 어떠한 산촌 마을이나 지역 마을의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관심을 보여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게 대청호 둘레길은 어차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함께 손을 잡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보자. 이래서 2만 5천 분의 지도를 그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준비를 해서 제가 거기를 이제 이렇게 그동안 뭐 쭉 걸어왔고 지금 보시는 지도뿐만 아니라 대청 둘레길에 해당된 이런 책자까지 펴낸 상태였기 때문에 대청호의 둘레길을 그 2만 5천 분의 지도에 그리는 거는 이렇게 어렵지 않고 한 30분 만에 다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리면서 다시가 있는 구간까지 1-1구간, 1-2구간까지 쭉 그렸고 그리면서 그때 이제 앞으로가 이제 21세기니까 21구간으로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해서 대청호 둘레길이 이제 21구간을 제가 21구간을 나눠서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원하고 그 충북발전연구원 함께한 대청호 발전 그 TF팀에 이제 이렇게 넘기게 됐고요. 그러면서 대전 발전 이 TF팀하고 같이 여기 이제 답사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게 담당 공무원 행정기관 쪽에서 바라보는 이 자연과 그리고 산을 좋아하는 자연인이 바라보는 이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사실을 답사를 한 세 번 정도 가보니까 가면서 제가 갈 때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계점을 느끼고 여기서 한계점이라는 건 대청호 둘레길을 만들고 대청호 둘레길을 답사를 하고 한 거는 산꾼으로서 산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지도를 보거나 또 지도를 그리거나 걷거나 산을 오르거나 뭐 이러는 거는 미지의 세계를 찾아다니는 거는 잘 하겠는데 이 한 번 개발이라는 거는요, 한 번 잘못 건드리면 이게 나중에는 감당하기가 정말 복원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섣불리 여기를 건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TF팀은 성과물을 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강행을 했고 그때 총 예산이 한 8억 정도 들어서 주로 이제 대청 둘레길의 이정표라든가 그리고 또 뭐 그거에 관련돼서 뭐 음식점 인증 사업 뭐 이런 거 그리고 조금 많이 부족한 대청호 둘레길이 사람들이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자세한 내용이 아닌 그러한 책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대청호라는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제가 그 해외 등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없을 때 TF팀에서 공모를 대청호에 관련되어 있는 둘레길 이름을 공모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청호 거기서 어, 선정이 된 게 이제 대청호 그 길이가 500m 그래서 500길이라고 그래서 대청호 500길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청호 500길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유지의 토지를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토지 보상에 관련되어 있는, 점유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법적인 문제하고도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대청호 자체는 수자원공사 땅이다 보니까, 수자원공사 땅에서는 행정기관하고 업무 협약만 잘 되면 그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청호 500리길의 대부분이 이 다양성이 떨어지고 물가 옆으로만 이렇게 거의 특히 대전 구간은 물가 옆으로 트레킹 코스가 둘레길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이고요. 그리고 대청호가 최근 들어서 뭐 전국에 있는 댐이 저수지가 수위를 다 뚝 높이기를 했습니다. 수위를 다 높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21구간을 만들어 놨는데 뚝을 높이다 보니까 이 둘레길이 또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대청호 그 지도에 나와 있는 코스가 지금은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레드토피아에서 만든 대청호 둘레길 그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대청호의 주변에 다음은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 도로라든가 그리고 뭐 특히 요새 뭐 환경 파괴 주범이 된 전원주택이라든가 여러 이유로 해서 길도 지형도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서 대청호 둘레길을 표시를 하긴 했는데 그 길이 좀 어려운 길 찾기가 좀 난해한 것도 사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500리 길은 물가 옆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물에 또 잠기게 되고 그래서 500리 길도 마찬가지고 대청호 둘레길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적혀 있는 이 지도들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대청호 둘레길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다시 한번 답사를 하고 수집을 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에는 저희가 그 대청호 둘레길을 할 때 사실은 이게 그 어떠한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레드토피아 사단법인 산행환경문화원의 이사님이나 그리고 레드토피아가 이제 등산 아웃도어 여행 이런 업을 하면서 거기서 버는 돈으로 이 엄청난 일을 감당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레드토피아에서 아웃도어 샵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제 자금원이 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레드토피아의 그 지금 대청호 둘레길에 주토피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후원도 지금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후원도 좀 많이 받고 있고 후원을 좀 많이 부탁 이 자리에 빌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후원도 후원이지만 대청호 둘레길이 원래 취지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곳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나 아닙니까? 그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그래서 대청호를 지목해서 내가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소중한 것이 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청호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국내 관광을 한다, 가까운 곳에 간다 이런 것보다는 원래 진짜 여행은 내 자신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 사실 내면의 여행이 진짜 여행입니다. 근데 내면의 여행을 들어가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태어난 곳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대청호를 좀 관심 있게 한번 이렇게 둘레길을 따라서 걸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대청호 그 500리길, 그러니까 대청호 둘레길 15구간 중에 호반 낭만길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떠나볼까 합니다. 여기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걸어볼 코스는 여기 비지구서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촬영지, 가래울, 대청호, 자연생태관에서 추동, 취수탑까지 여기가 이제 그 4코스가 뭐 5시간 이렇게 걸린다고 되는데, 여기보다 가장 핵심이, 4코스의 핵심이 드라마 촬영지, 그리고 대청호 자연생태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여기에 합쳐보면 한 약 4.7km 정도, 4.7km 정도 거리기 때문에 그냥 큰 부담 없이, 걸으실만 하고, 코로나19에 답답하게 집에 있으시지 마시고 나와서 한번 걸어보시기도 하면서 여기 또 거의 평지 수준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시작되는 곳이 그 대청호 자연 수변공원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 수변공원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제 대청호에 관련된 대청호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좀 전에 보셨던 커피숍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들어섰고요. 그리고 이 대청호, 특히 대전 구간은 이렇게 이 취수탑에서 지나면서 대청 호반 쪽으로 데크길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주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전 구간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4구간 낭만, 호반 낭만길. 대청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걷기길이 이름이 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좀 전에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대청호 둘레길 이야기니, 뭐, 오백리길 이야기니,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 영덕에 가면 블루로드, 뭐, 그리고 뭐, 해파랑길, 이렇게 많이 헷갈리실 텐데, 사실 뭐,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잃었던 내 자신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빌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중간중간에 가면서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정표를 만나시면 휴대폰으로 꼭 찍어서 이게 지도와 그리고 이게 만들 때 연도에 따라서 이 이정표의 내용이 좀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 조금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해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항상 여행하실 때에는 제일 먼저 거기 안내판을 먼저 휴대폰으로 꼭 휴대폰 찍어 놓으셨다가 뭐 다 끝나고 나면 지우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리를 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구간. 그리고 대충 500년 탐방지원센터가 042-273에 5550번이라는 거. 요거, 그리고 또 시내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이게 이제 대전은 그 대전광역시의 시민들이 대청호하고 시내 중심가에서 이렇게 멀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내버스, 시티 투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충북과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청주시라는 곳, 그리고 뭐 옥천은 이제 향수 백리길로 해서 컨셉을 잡아서 움직이고, 보은군도 있는데, 뭐 보은군, 청주시, 뭐 옥천, 이거를 연계해서 다니는 시내버스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대청 둘레길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둘레길의 문제점이 A지점 차를 여기다 주차를 하고 뭐 예를 들어 삐지고 여기 그 촬영지 입구에다가 주차장에 주차를 한 다음에 쭉 트레킹을 하고 나서 끄트머리 신상교까지 갔을 때 여기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 둘레길 그 트레킹은 정말 난이 합니다. 차 두 대를 가지고 가서 양쪽에다 받쳐 놓은 다음에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가지고 B지점에 도착을 하면 B지점에 받쳐 놓은 차를 타고 다시 A지점으로 왔다 갔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 답사를 할 때 저희들이 대충 둘레길 맨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정말 힘들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해결을 무조건 우선순위가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충북 구간 같은 경우는 이게 행정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업무 협조가 좀 잘 안 돼서 그래서 대전은 대전시에서 하면 되는데 충북은 연계되어 이 주변에 있는 행정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통합이 안 돼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은 대전 구간을 한번 떠나보는데 대전 구간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대전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드라마 슬픈 연가 촬영지입니다. 2005년도에 그
김희선 씨하고 권상우 씨 주연으로 찍은 드라마 그 슬픈 연가의 이렇게 촬영지, 여기 보신 슬픈 연가 촬영지, 여기 여기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병관도 아마 대충 둘레길 전체 구간 중에 상당히 그 괜찮은 구간이고요. 여기 보시면 명상정원이라고 있죠. 지금 여기는 한참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또 그 숨올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1980년도 12월 달에 이게 대청호가 완공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만 6천 명의 실향민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테마로 해서 물속마을 정원이라는 공원을 지금 조성을 거의 다 했고, 명상 정원은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아마 이 구간이 가장 그 볼거리나 안전시설,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대청호 둘레길은 이게 이제 댐 주변에 있는 걷기길은 말입니다. 최소한 3번 정도 가보셔야 됩니다. 이게 또 이게 담수 댐이 있는 곳의 둘레길의 특성인데, 처음에 하나는 물이 가득 만수일 때, 그리고 물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겨울에 물이 얼었을 때. 꼭 3번은 가보셔야지 내가 둘레길을 걸어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억새밭도 있고, 뭐 달풀이 풀게 밭도 있고, 대청호반은 이쪽 건너편 쪽으로 보이는 게 충북 구간이죠. 충북 구간은 백두산서부터 속리산으로 그 한남건목지역맥을 통해 가지고 쭉 오다가 보은을 지나면서 쭉 분산돼 가지고, 그 산 줄기가 지맥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거는 그 팔봉지맥은 팔봉산을 중부고속도로 옆에 있는 팔봉산을 기준으로 해서 팔봉산 옆으로 해가지고 뭐 세종시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샘봉산, 요즘에 이제 청주시에서 샘봉산 등산로 싹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샘봉산으로 해서 벌날 한지마을 뭐 이런 거 들어보셨겠지요? 네, 벌날 한지마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청호 쪽으로 이렇게 쭉 산 능선이 이렇게 용이 물속으로 이렇게 잠기듯이, 그런 식으로 여기가 그 대청호 후반의 지형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전계획 대청호 후반 그 낭만길을 걸으면서 바라본, 여기도 또 충북 구간이고, 여기 보시는 요 산이 대청호 둘레길의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하면서 옥천 쪽에서 가장 그 전망이 좋은 곳이기도 하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인데, 고리봉이라고, 환산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백골, 산성이 있는 백골산. 예. 대청호 둘레길은 지금 보이듯이 이게 이제 이 물이 얼마나 차느냐에 따라 생태계가 변화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사실은 대청호 둘레길을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은, 이 중부권의 그 충청북도는 그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를 하면서 여기를 경관을 위주로 해서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물이 빠졌을 때요, 장마 전에 물을 가장 많이 빼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안에서 벌어지는 동식물들의 이 변화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청호의 미래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개발도 지금 여기 보신
드라마 촬영 주변으로는 지금 데크라든가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조성을 하고 있지만 미래의 대청호 둘레길의 답은 저는 생태 관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남대가 있었기 때문에 청남대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됐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지금 현재로도 많이 보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뒤늦게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아, 둘레길뿐만 아니라 걷기길에 경관으로 따지면 경관이 빼어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관광을 목적으로 한 개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오래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청호는 청남대가 있어서 개발이 안 됐던 그 보존되어 있는 이 생태를 최대한도로 활용한 그러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생태 둘레길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걸 관리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둘레길을 만들어가면 그런 둘레길의 어떤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생태, 어린아이 뭐 이런 학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도 교육적인 장소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섬처럼 다도해처럼 이렇게 물이 빠지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섬처럼 물을 바라보면서 앞에 산을 바라보면서 휴식도 하실 수가 있고 연인끼리 이런 좋은 얘기도 데이트도 할 수 있는 곳이고 이렇게 바닷가에서만 볼 수 있는 해안선처럼 아, 이런 선들이 물에 대청호의 댐의 수위에 따라서 지형이 항상 다르다라는 거. 이게 또 매력입니다. 그리고 억새, 갈대, 이런 곳이 이제 그 오솔길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요것이 요번에, 댐 수위를 높이면서 물에 잠기면서, 주변으로 그 데크길을 좀, 만들어 놨더라고요. 안전을 위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걸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이고, 그리고 시민이고, 그리고 국민인데, 이거를 어떻게 인공적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순간적으로 왔다 가는 게 좋은 건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태적으로 보존의 가치를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생태에 관련되는 관광 상품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드웨어처럼 데크 깔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여러분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이제 드라마 촬영, 영화 창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영화 7년의 밤도 촬영 장소이기도 하고, 이 뒤쪽으로는 뭐 대전에서 유명한 식장산도 쭉 보이고, 아까 보신 왼쪽에 지금 이 사진의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환산 고리공입니다. 이것도 그 스몰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했다라고 이런 우물이 있었다라고 연출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물이 쭉 빠지면요, 장마철에 물이 빠지는데, 물을 빼는데 빠지면 이 안에 옛날에 살았던 집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그 대청호뿐만 아니라 스물 이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흔적들을 바로 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향민의 아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실향민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 생수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 주변에 그 개발되지 않은 그래서 낙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여행자의 어떤 배려, 이런 것도 좀, 한번, 여기에 우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복합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수fun양과 촬영이고요. 명상 정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여기가 말씀드린 요 데크길이, 여기가 이제 만수가 되면 물에 잠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급하게 또 요 데크길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요번에 제가 요 수변 낭만길을 걸으면서, 이 흔적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이 죽은 게 아닙니다. 뭔가에 잡혀 먹은 흔적이죠. 예, 뼈가 아직, 핏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대청호 백리 물속 마을 정원, 2만 6천여 명,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지금 대청호 후반의 대청호 둘레길은 아직도 생태계가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좀 지속 가능한 생태 여행지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곳에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의 경제적으로 그동안 40년 동안 어, 많이 이 대청 호반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셨는데,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분들과 뭔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함께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또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산행환경문화원에서는 대청호 둘레길뿐만 아니라 상당상성 숲길, 그 맑은 거울, 청주 걷기길, 이런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어,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뿌리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을 최대한으로 지속 가능하게 보존, 유지, 그러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떤 활성화도 좀 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 명함인데 파미르가 뭔지 아시죠? 세계 지붕이고요. 에베레스트, 천산, 산맥, 히말라야, 이게 다 파미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있죠. 그곳의 산줄기가 천산을 거쳐, 천산산맥, 카자흐스탄 쪽,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동해 쪽에, 동쪽의 마지막, 육지의 마지막, 대륙의 마지막이죠. 그곳의 마지막인데 사람 인체하고 똑같이 척추에되는 백두대간, 그리고 백두대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갈비뼈에 해당 정맥, 이렇게 정말 신기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생태축을 우리나라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파미르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백두대간, 거꾸로 우리나라 백두대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로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쪽 방향으로 사업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해서 지구 전체가 조금 더
환경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번에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에 관련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됐든, 이 모든 것이 오염된 환경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환경적인 차원, 저희들은 산행을 주로, 그러니까 산행이라고 해서 히말라야라고 해서 등산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산행이라는 부분, 인간적인 부분, 이용자의 부분, 그리고 환경, 생태,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리가 대청호 둘레길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뭐 두서없이 개인적으로 대청호 둘레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러저러한 있었던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조금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대청호 둘레길하고는 뭐 관련이 이용자 측면에서는 관련이 없는 내용들일 수도 있지만 그들 처음에 이거를 기획을 했던 의도를 알게 되시면 조금 더 대청호를 바라보는 대청호를 이용하실 때 대청호 둘레길을 걸으시면서 어, 대청호를 이렇게 안으실 수 있는 대청호에 대한 생각이 조금 지속 가능한 그리고 생태적으로 당장 화려함보다는 쑥스럽지만 조금 수줍지만 오랜 동안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연을 갖고 가는 것이 어떨까? 함께 하는 것이 어떨까? 지켜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리고 가셨을 때에 이러이러한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